전세 계약 잘못 한 번으로 내 인생, 내 전 재산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당한 사람이 한 해에만 수천 명에 달하고 있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사기 수법에 당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내 계약이 위험한 계약인지 체크하고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333 법칙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 눈높이에 맞춰 쉽게 알려드리는 눈높이 정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사기에는 다양한 수법들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깡통 전세와 갭 투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30대 직장인 김 씨는 서울 외곽에 신축 빌라의 전세 2억 5천만 원으로 입주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시세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집도 깔끔했고 전세금 외에는 추가 비용도 없어서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이미 수억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김 씨는 결국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깡통 전세는 전세금보다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거나 거의 비슷한 구조를 말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처럼 시세 확인이 어려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보증금으로 만든 덫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갭 투자까지 얽히면 피해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을 산 집주인이 집값 하락이나 세금 체납 등으로 무너지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갭 투자 사례를 보시면 아예 사기를 치기 위해 집을 짓는 경우도 등장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수법이 바로 유령 임대인 방식인데요. 이 수법은 처음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노리고 설계된 구조입니다. 건축주는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전세 매물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2억 정도 하는 집을 전세금 3억 5천에 내놓는 식입니다. 그 다음 분양사무소나 공인중개사와 함께 움직이면서 이사비를 지원해준다, 대출 이자도 지원해준다 같은 말로 세입자에게 빠르게 계약을 유도합니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건축주는 그 돈을 챙겨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미리 섭외해둔 임대인이 들어옵니다. 이 임대인은 실제 집주인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서 대신 서류에 이름을 올려놓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나중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버티는 겁니다. 법적 대응으로 조치를 해도 솔직히 내 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점점 진화되어가는 사기 행각들, 이것만이라도 꼼꼼히 체크하시면 사기 걱정은 덜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인데 바로 333 법칙입니다.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각각 3가지 항목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먼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대표적으로 허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불가능한 집이라면 계약 자체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계약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둘째, 주변 시세를 철저히 비교해야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통해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어떤 가격에 거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발품을 파는 것입니다. 주변 부동산 몇 군데라도 돌아보시면서 시세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대출이나 근저당이 많은 집은 피해야 합니다. 집값이 대출보다 많다면 그 보증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3가지 특약입니다. 첫째,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조항. 둘째, 계약 직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조항. 셋째, 계약 전후로 근저당권 추가 금지 조항입니다. 실제 전입신고 적용은 신고 후 다음날 00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전까지는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이 없었는데 내가 전입신고 후 다음날 00시 사이까지의 빈틈을 노려 대출을 진행하는 사기수법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 조건들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혹시 모를 상황에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둘째,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의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셋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국세랑 지방세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사기꾼이 아니라면 다 해주십니다. 얼마 안 되는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괜찮은데 수백, 수천만 원의 체납이 있다면 국가는 보증금보다 세금을 먼저 회수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333 법칙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 주변 시세를 철저히 비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대출이나 근저당이 많은지 확인. 둘째,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3가지 특약.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조항. 계약 직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계약 전후로 근저당권 추가 금지 조항. 셋째,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계약 당일 바로 전입신고하기.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의 우선순위가 부여.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 전세 사기는 단순한 부주의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서류까지 완벽하게 갖춘 사기 수법도 많아서 전문가조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전세 계약은 그냥 좋은 집 구하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는 전쟁이 됐습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333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전세 계약서에 특약 하나라도 더 넣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안전한 계약 되시길 바라며 요새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 정보 몰라서 못 받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채널에 오시면 여러 정책 정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남들 다 받아가는데 몰라서 못 받아가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